네, 안녕하세요. 개념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개념파의 벼락치기 시험 공부 시리즈 중에서 중2 과학 물질의 특성 용해도 편입니다. 용해도의 이유와 그 문제풀이. 제가 몇 년 전에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써놨던 글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해도를 잘 이해하고 문제를 잘 풀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용어를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용어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용해도의 정의를 진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용해도하고 농도의 뭐 다른 차이점. 그 다음에 용해도 곡선을 읽는 법, 그리고 이해하는 법 좀 눈여겨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체 용해도하고 기체 용해도는 반대 정도 될 거거든요. 특성이요. 근데 문제에서 틀리지 않으려면 고체 용해도인지 기체 용해도를 묻는 문제인지를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해도 용어의 가장 몇 가지, 네 가지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용해라는 말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걸 용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섞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건데, 균일 혼합물, 예를 들어서 소금이 물에 녹는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요? 용해, 설탕이 물에 녹는다, 그렇잖아요. 그거 명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용어는 용질입니다. 용질.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 소금이 물에 녹으면 이때 소금이 뭐라고요? 용질이 돼요. 설탕이 물에 녹는다, 이때도 설탕이 용질이 됩니다. 용질이 됩니다. 용질, 녹아 들어가는 물질. 그 다음에 용매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뭐 때를 닦는다 또는 뭐라 그러냐면 손톱 위에 있는 머니큐어를 지운다 할 때도요, 원래는 녹이는 겁니다. 녹이는 아세톤이 녹이죠, 그죠? 그럴 때 녹이는 물질인데, 이 녹이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올라가서 공부하기로 하시고요. 여기서 보통 우리는 용매는 물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물에 녹는다, 이때 물이 뭐다? 녹이는 물질 용매가 됩니다. 이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용액이 있습니다. 용액이 있는데, 용해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균일 혼합물, 그러니까 소금이 물에 녹는다, 이때 만들어진 소금물이 용액이 됩니다. 용액,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좀 더 한 두어 개 또 용어가 있습니다. 가서 알아봅시다. 자, 용액의 종류가 있는데, 용액의 종류는 우리가 포화용액,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이란, 용질이 더 이상 녹지 않는다는데,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설탕을 어디다가 우리 컵에다 넣고요, 소금을 막 양을 여기 계속 추가해서 젖어서 녹이면요, 어느 순간에 녹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녹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용질이 최대로 녹을 만큼 녹았고 더 이상 녹지 않은 용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화용액,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용액이 있는데, 이제 이 불포화용액이 있는데, 아직은 용질이 최대로 녹아 들어가지 않고요, 더 녹아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 우리가 녹이는 방법에는 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설명하는 거에는, 그런데 그냥 여기 중학교에서는 그냥 부피의 관계로만 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포화용액이 있으면 어떤 용매 용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 들어가는 공간에 용매가 녹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만약 공간이 4개가 있는데 이 공간 속에 3개가 차 있으면 아직 남은 공간이 또 존재하겠죠?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꽉 차버리면 우리는 포화용액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들어갈 공간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녹아 들어갈 수 있겠죠. 더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화용액은 용매가 어떤 부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용질이 녹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최대로 녹아 들어가는 것서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포화용액, 그 다음에 불포화용액은 아직도 녹아 들어갈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용액의 종류. 또 다른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배불렀다, 더 이상 찼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배가 포화되었네 라고 표현도 하죠. 그죠? 아직 배고픈 상태, 불포화용액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해가 좀 되실 거라 믿습니다.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 자, 용해도란 이제 증명을 차례차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온도에서요? 그러니까 용해도를 따질 때 반드시 온도가 특정돼야 됩니다. 좀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용매 100g. 용액도 아니고요, 용질도 아니고 용매 100g입니다. 용매 100g. 다시 용매, 녹이는 물질의 100g. 보통 중학교는 우리가 물 그럽니다. 물 100g. 소금물이 아니고요, 그냥 물 100g. 100g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나타냅니다. 용해도. 그렇죠? 이때 온도인데 같은 용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이라도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집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무슨 용해도? 고체 용해도는 커집니다. 이걸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온도에서요, 지금 3개가 들어갈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원래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그러면 3개가 찼다면, 3개가 들어가 있고 만약 5개 공간으로 늘어났다면, 자, 3개가 꽉 찼을 때 우리들은 용해도가 3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이 공간이 커지죠. 그러면 3개가 찼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2개가 더 들어갈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죠? 입자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3개에서 몇 개로 달라지나요? 5개로 달라지죠. 그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공간이 5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온도가 올라갈수록 고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양은 커지겠죠. 잘 들어보세요. 고체 용해도는, 그런데 이게 100%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체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높은 학년에 가서 배우게 되면 이제 반응을 할 때 발열 반응을 내는 물질은 고체 용해도가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는 커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고체 용해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포화용액이 됐다가 불포화용액이 됐다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고체 용해도 터집니다. 같은 온도에서 물질이 달라지면 용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뒤에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용해도는 뭐뭐에 따라 달라진 거 보세요. 용매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금은요, 기름에 녹지 않아요. 용해되지 않아요. 그러면
소금은 물에 녹죠. 그죠? 그러니까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어떤 건 잘 녹고 어떤 건 잘 녹지 않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용매, 그 다음에 용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는 달라집니다. 이걸 이해하십시오. 너무 어렵게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왜? 그래프 갖고 외워집니다.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었죠? 온도에 따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우리는 뭐라 그랬다고요? 용해도라고 했어요.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했어요. 자, 용해도만큼 녹아 있으면 무슨 용액이다? 그거 만드는 용액은 포화용액이다. 거꾸로 말하면 포화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우리는 뭐라 한다? 용질의 그람수예요. 그람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만큼 녹아있는 건 포화용액이고요. 포화용액은 뭐다? 포화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뭐라고 한다고요? 용해도라고 합니다. 꼭 알아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모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용해도의 다문장을 이해하라 라는 얘기인데 자꾸 틀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해도가 40g입니다. 그 말은 이거는 온도가 특정되지 않으면요 용해도가 40이라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물질이 10도씨 이건 맞는 말이죠. 용해도가 40g입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 안에는 뭐다? 용매는 100g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해도 정의에 따라서. 용매는 100g이다. 그래서 물질의 양, 용질의 양은 40g이고요. 그래서 용액으로 나오면 용매 더하기 용질이 용액의 크기죠. 다시 용매하고 용질을 더해야 용액의 그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40g이 됩니다. 몇 g이 된다고요? 140g. 100 더하기 40에서 140g이고요. 자, 용해도는 포화용액이다. 용해도만큼 녹아있다. 다시 용해도만큼 녹아있다. 다시 포화용액이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용해도만큼 녹아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가끔 수용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용액은 용매가 물인 용액을 말합니다. 수용액.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으니까 수용액. 그럼 뭐라고요? 용매가 물이다. 자, 그럼 이제 고체 용해도는요. 우리가 고체 용해도의 변화 요인은 온도입니다. 온도.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압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기체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지만 고체 용해도는 거의 압력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기체 용해도 문제와 구분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겁니다. 자, 용해도 곡선인데 이건 이제 실험치입니다. 실험치 뭐 100g에 대해서 질산나트륨을 온도에 따라서 쭉 높여갔더니 이렇게 곡선을 따라 가더래요. 그럼 20도씨에서는 약 98 정도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질산칼륨은 이런 곡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들은 포화될 때마다 그 용질의 질량을 측정해서 점을 쭉 찍어간 곡선입니다. 황산나트륨은 이런 모양을 띱니다. 염화나트륨 소금량은요 그냥 뭐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정도만 조금씩만 증가하네요. 그죠? 100도씨에도 뭐 40g 정도밖에 안 녹으니까 염화나트륨이 우리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다 짜다의 정도가 온도에 따라서 커다랗게 변하지는 않아요. 자, 용해도 곡선은 뭐냐면
온도를 올릴 때마다, 그죠? 용해도 양을 측정해서 쭉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용해도 곡선이라고 그럽니다. 됐죠? 자, 여기 뭐라고요? 용해도요. 단지 중요한 건 뭐다? 물 100g에 그랬더니 용매 100g에. 그 다음에 용해도 이의 점은 항상 더 이상 녹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상태? 포화 상태, 포화 용액 상태. 포화 상태에 용질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 2의 점은 다 뭐다? 점은 다 포화 상태이다. 어떨 때?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꼭 조건을 답니다. 옆에 그리면 온도상의 용해도는 다르죠? 그죠? 온도상의 같은 물질이라도 용해도는 달라지죠. 그런데 꼭 알아둘 건 일단 우리가 한 80도 선을 좀 끄서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이 선을 쭉 끄서 보면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이 되죠. 보세요. 80도에 쭉 끄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80도에서 이 염화칼륨은 165 정도 되네요. 그런데 80도에서 뭐예요? 80도에서 질산나트륨은 어느 정도 되나요? 80도 되고요. 질산나트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148 정도 되나요? 이처럼 같은 온도에서 용질을 구분할 수 있죠. 어떤 물질인지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이 됩니다. 여기에 자꾸 속는 애들 참 많아요. 온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다음 문제 이제 스로게 놨는데, 그 다음에 꼭 알아두실 게 하나 있는 게, 여기 보세요.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그럼 기울기가 제일 큰 게 뭐예요? 기울기가 제일 큰 게 어떤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냥 접선의 기울기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이 그 다음인가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제일 작은 게 염화나트륨인데,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이 질산칼륨이 가장 급격하게 변하죠. 자, 용해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큽니다. 용해도 변화가 큰 물질이 들어있을 때 용해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혼합물에 분리하는 데 가장 유리한 물질은 뭘까요? 그러면 기울기가 제일 큰 질산칼륨,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용해도 곡선상 위에 앞에서 잠깐 한번 설명했지만, 자, Y축이 뭐예요? Y축이 용해도를 나타낸 거죠. 용해도를 나타냈죠. 물 몇 그램? 100g. 온도에 따라 변화시켰습니다. 자, 온도 90도씨에서 용해도는 얼마다? 150입니다. 어떤 특정한 물질이에요? 어떤 고체 물질이에요? 자, 이 포화곡선 2의 값을 읽으면 용해도가 됩니다. 이 물질은 온도 60도씨에서 용해도는 120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직선상 위에 있는 점은 뭐라고요? 이런 곡선상, 그래프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용해도를 나타냅니다. 포화곡선 위에. 자, 그래프 아래쪽은 뭐냐면 이 영역은 불포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이쪽은 가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가요? 밥을 딱 찼어요. 이때 포화 상태라면 그것보다 더 집어넣으면 와, 가포화 됐네 그러는데, 우리가 가포화 되면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데 물질은 그냥 가포화 상태 순간적으로 됐다 할지라도
곧바로 포화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나머지 과포화된 나머지 물질은 석출되게 됩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토해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뭐 토해냈다는 그 표현 자체가 좀 이상은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되죠. 과포화 상태가 되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과포화 상태를 실제적으로 이루는 순간은 극히 짧습니다. 다 포화 상태로 다시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 아직 그러면 A라고 하는 점은 B하고 C는 포화 상태, A는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A점이 있는 물질을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A점 위에 있는 물질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으면 온도를 낮추면 됩니다. 90도에서 60도로 낮추면 포화 상태 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꾸로 A점에서 90도를 유지하면서 30g을 더 추가하면 A에서 C로 올라가면서 용해도만큼 녹음진과 포화 상태가 됐죠. 다시 A점에서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온도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와 용매 입자와 입자 사이를 줄여주면 되겠죠. 줄여주면 꽉 찬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공간이 많은 불포화 상태에다가 그냥 그 들어갈 용만큼 용질을 채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C로 갑니다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아까쯤에 설명했던 그림의 상태로 잠깐 한번 다시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넓어서 물 입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는 4개가 들어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꽉 찬 상태라고 하면 자, 이게 꽉 찬 상태인데 이거를 잠깐 좀 늘려서요. 아직 A점이 되면 이렇게 빈 공백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1개 정도 남아있었다 합시다. 그런데 온도를 낮추면 이 입체 분자가 얘를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리면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부피가 줄었겠죠. 그죠? 꽉 찬 상태가 되는 거. 얘가 A에서 B점으로 옮기는 상태가 됩니다. 거꾸로요. 자, 원래 아직 불포화 상태니까 A가 불포화 상태예요. 그럼 여기를 채워주면 되겠죠. 채워 넣어버리면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부피는 그대로 남아있죠. 공개 채워주니까 뭐가 된다고요? A에서 C로 올라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A를 뭘로 만드는 상태?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문제 풀이 때는 더 자세히 안 하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제 용질의 석출이 있습니다. 석출이 있어요. 녹아 들어간 용질의 양이 다시 고체로 변하는 상태가 석출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액을 냉각시켰다는 이야기는 온도를 낮췄다는 이야기죠. 온도를 낮춥니다. 온도를 낮추면 뭐가 되나요? 부피가 감소하고요. 부피가 감소하면 뭐가 되나요? 뭐가 돼요? 용해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용해도가 감소한 만큼 뭐가 된다고요? 용질로 석출이 됩니다. 용질이 석취됩니다. 그러면 A점에서 D점까지 냉각시키면 어떻게 된가 보세요. 자, A점에서 서서히 이제 냉각시켜 갑니다. 쭉 냉각시켜 가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됐죠. B점에서 뭐가 됐어요? 포화 상태. A점의 용질의 양은 얼마냐? 120g이 녹아있지만 120g이 녹아있지만 B점에서는 포화 용액이지만
A점에서는 불포화용액입니다. 불포화용액이에요. 그래서 A점에서 얼마만큼 내리면 90에서 60까지 내리면 60도에서 어떤 특정 물질은 용해도가 120입니다. 용해도까지 내렸습니다. A점의 용질의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읽으면 120g입니다. 60도까지 내리면 포화 상태가 됐죠?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럼을 쭉 다시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나요? 온도를 낮추면 이제 B점 용액에서 석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체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는데 어느까지? D점에 30도까지 내리면 D점에서의 100g만 최대로 녹고요. 나머지 이 차이 20g은 뭐가 된다? 석출이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쪽이 그람수하고 똑같으니까 현재 용해도 쪽의 그람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써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할 건데, 저 1번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1번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라고 그냥 외워도 좋습니다. 이게 참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좀 혼란스럽게 만든 거.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을 구분하는 거예요. 한 개의 물질을 가지고 뭐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들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특성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좀 그래프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 아까 전에 봤던 물질이죠. 그런데 80도씨에서 선을 한번 쫙 끄서 보겠습니다. 다시 같은 온도에서 선을 끄서 보면 이게 같은 물질, 같은 온도에서는 같은 용매 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용해도가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죠?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 어떤 물질은 어떻게 질산화들은 봤더니 169g 얘가 녹네 그러면 아 얘는 질산칼륨이구나. 80도씨에서 뭐 한 58 정도 녹네 그러면 이 노란색 항상구리구나. 그리고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서로 어떤 물질이냐를 구분하는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용해도에 따라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특성이 되는 거죠, 용해도가.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그죠?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나요? 5가 되겠죠. 자,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 포화용액이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포화용액이다. 그 다음에 물질 특성이 아니다. 그래서 5가 아니라 X죠. 틀릴 뻔했네. X입니다. X. 자,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그랬나요? 클수록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용해도 변화가 크다.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이요. 그래서 틀린 말 이렇게 되셨죠? 오케이. 자, 이 문제 풀 때 물론 손으로 쓰면 좀 보기가 싫어서 문제 푸는 순서대로 차례 컴퓨터를 쳐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일단 문제에서는 60도 온도 특정한 온도 주정했어요. 물이 25g이래요. 용매가 25g이다. 그죠? 고체 물질 10g을 녹였어요. 녹였더니 무슨 용액이 됐다? 포화용액이 됐다. 10g 녹았으니까 포화용액이 됐을 때 10g 녹였으니까 이게 용해도 아니나요? 아니라 용해도 종이는 뭐라고요? 용매 100g. 그죠? 그래서 한번 표를 만들어 볼게요. 60도씨의 용매 물은 뭐라고 해요? 25g이 들어있고요. 용질은 10g입니다. 그런데 용해도 정의가 뭐였어요? 용매 100g입니다. 100g으로 맞춰보죠.
용매 100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g수 x가 뭐예요? 용해도죠. 그죠? 그럼 뭐 25대 100은 10대 x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몇 배 커야 돼요? 4배로 늘려야 돼요? 그러면 용질은 몇 배로 늘어나야 되나요? 4배로 늘어나야 되니까 x가 몇 그램? 40이 되겠죠. 40g이고요. 60도씨에서 용해도는 이 고체물질 A의 용해도는 얼마다? 40이다. 용해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40g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용해도가 40입니다. 라고 하면 물 100g, 용매 100g에 용질이 40g이다. 용질로 이야기할 때만 그램 붙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20도씨 물 200g인데 용매가 200g으로 변했네요. 어떤 물질이 최대 10g 녹는다면 다음 물질의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그랬다고요. 자, 보세요. 그대로 쓸게요. 20도씨 용매 200g 그 다음에 용질이 10g 최대로 녹았대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다시 용매가 100g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럼 같은 온도에서 20도씨에서 뭘로 만들어야 돼요? 20도씨에서 용매를 10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용매를 줄였어요? 2분의 1로? 그럼 용질도 2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x가 얼마예요? 5g이죠. 그죠? 5g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용해도는 20도씨에서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얼마다? 5이다. 이렇게 보여요. 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다시 용매의 기준이 항상 몇으로 맞춰라? 100으로 맞춰라. 주어진 조건의 성질을 말아달라. 그래서 용해도 따질 때는 용매하고 용질로 쪼개는 일이 하다합니다. 자, 이제 70도씨에서 또 용매로 줬네요. 몇 도씨? 70도씨. 이제 용질 이름 바뀌었네요. 질산나트륨은 100g을 넣고 잘 줬더니 10g이 녹지 않았대요. 그 이야기는 잘 생각해보세요. 몇 g만 녹았나요? 90g만 녹고 나머지는 녹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70도씨에서 50g 안에는 질산나트륨 10g이 남았으니까 90g이 녹습니다.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다시 70도씨에서 용매 물 몇 그램? 50g 중에서 용질은 100g이 녹아요. 그게 아니죠? 용질을 100g 넣어줬는데 남은 양이 10g이래요. 그럼 최대로 녹는 양은 얼마라고요? 90이라고요. 90. 그죠? 그래서 이놈을 이제 표로 나타내 보면 용해도를 구하기 위해서 용매는 몇 g이어야 된다? 100g이어야 하므로 70도씨 용매 물 100g에는 용질이 90g 들어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50g에 얼마 들어있다고요? 50g에 90g이 녹아있대요. 그러면 100g에는 용매가 2배로 튀었나요? 그러니까 180g이 녹아 들어가야 제대로 녹는 양 180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 뭐나요? 70도씨 용해도는 180이다. 이것처럼 용매 100g이 맞아 있는가를 보세요. 그러죠? 그때 농질은 90g이 녹기 때문에 50g이 90g 녹아요. 100g에는 180 녹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용해도 따질 때 항상 기준이 뭐다? 용매 100g. 자, 80도씨 물 200g이에요. 이제 또 100g이 아니네요. 그죠? 질산칼륨을 녹였더니 200g의 질산칼륨을 녹였는데 포화용액이다. 근데 용질 줬나요? 안 줬나요? 아직 안 줬죠? 자, 이 용액을 20도로 냉각시킬 때 석출의 질산칼륨의 양을 구하시오. 그랬다고요.
자,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20도씨에서 23g이고 80도에서는 169g이다 그랬다고요.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살펴보죠. 이 문제는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그대로 문제대로 먼저 타이틀대로 그대로 적으세요. 적고요. 70도씨에서 용매 얼마에 200에 용질 모름. 그런데 포화용액이래요. 포화용액. 그러면 제대로 녹일 만큼 녹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포화용액. 용질량 몰라요. 모르는데 문제 조건은 포화용액이래요. 그리고 86도 용해도라고 조건 줬죠. 80도 용해도는 169g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부분 잘 보세요. 자,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60g입니다. 그러면 표현해 볼게요. 자,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69라고 했으니까 용매가 얼마예요? 100g이겠죠. 그죠? 맞죠? 용매 100g은 그건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때 169g까지 녹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내가 용매가 얼마라 그랬어요? 200g이죠. 200g인데 그걸 모른다고죠. 모른다죠. 포화용액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모름 X 값은 어떻게 되나요? 또 두 배인가요? 100대 200 뭐 이렇게 해도 되고 169대. 그래서 X는 338g만큼 녹였습니다. 다시 얼마 녹였다고요? 질산칼륨을 80도씨에서 200g 포화용액 만들기 위해서는 338g을 녹여야 됩니다.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20도씨로 낮췄대요. 20도씨에서도 용액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20도씨의 용해도가 용해도를 지금 썼습니다. 20도씨 용해도가 얼마예요? 100g일 때 용해도가 23이라고 했으니까 용질이 23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어진 조건이 몇 건이요? 200g이죠. 그죠? 200g이니까 2배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0g에서는 20도씨에서는 46g만 녹고요. 나머지 그 차이 338g에서 46g만 녹고 남은 석출된 양은 338에서 46을 뺀 292g이 석출될 겁니다. 자, 문제 자세히 천천히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차례차례 온도별로 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반드시 용매하고 용질로 쪼개 놓으면 그 다음에 용해도가 주어지면 이렇게 용매 100g에 용해도 값을 쓰면 됩니다. 그걸 자꾸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머릿속에 자동으로 문제가 풀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도씨 문제. 이 문제는 포화용액 240g입니다. 용액을 줬습니다. 용액. 여기 여태껏 용매만 주다가 용액을 줬습니다. 80도씨로 가열하였대요. 그럼 이 물질은 80도에서 얼마나 더 녹을 수 있는가 했는데 용해도를 줬어요. 20도씨에서는 20, 그 다음에 80도에서는 100입니다. 용해도. 자, 그러면 일단 문제 기준에 따라서 먼저 문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제에서 포화용액 240g을 줬습니다. 포화용액이 줘서 용액이 주어진 문제는 반드시 용매하고 용질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주요 핵심입니다. 다시요. 용액이 주어지면 뭐라고요? 이렇게 용액이 주어지면 용매와 용질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용액과 용매로 나눌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용해도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2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쪼개서 한번 써볼게요. 20도씨에서 용해도가 20이므로 20도씨에서 용매는 당연히 용해도 따졌으니까 100g일 거고요. 용질은 20g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두 개 합치면 포화용액은 얼마가 되나요? 120이 됐나요? 다시 한번.
용매 100g에 용질이 20g 들어있으니까 120g이 포화용액이죠. 그죠? 용해도상에서. 그러면 지금 포화용액 240은 그러죠? 120 곱하기 요 120 곱하기 2배인가요? 2배예요. 그럼 이 120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용질이 100, 용매가 100, 용질이 20 들어있죠. 그러면 각각 쪼개면 용매 200g에 용질이 얼마다? 20도씨에서는 용질이 40g 들어있습니다. 그러죠? 요놈을 온도를 몇 도씨로 높인다고요? 80도씨로 높이겠대요. 80도씨로 높이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8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100이죠. 80도 용해도가 100이죠? 100이니까 자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00입니다. 그러면 그럼 그대로 써볼게요. 80도씨에서 용매 100g에 용질이 100이죠. 그죠? 근데 용매가 아까 팀에 우리가 구해놨죠? 200이죠. 용매가 200. 용매가 지금 200으로 구해놨죠? 구해놓은 놈인데 용매 200g 맞췄어요? 그럼 용질도 두 배가 돼야 되죠? 100의 2배. 200g이 녹아야 뭐가 돼요? 포화용액이 되겠죠. 그죠? 얼마나 더 녹을 수가 있어요? 200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몇 g이 있었다고요? 처음에 몇 g이 있었다고요? 40g이 있었다고요. 80도로 올리니까 200g까지 녹으니까 공백이 얼마나 생겼나요? 공간이 100, 더 녹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요? 200 빼기 40에서 160g을 더 녹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로 제일 고난도 문제고요. 얘들이 가장 많이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그래프는 어떤 물질에 대한 용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D점에 용액 100g이라고 줬습니다. 자, 용액을 주면 뭐라 그랬나요? 용매와 용질로 쪼개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화생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더 추가해 주면 되나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아주 쉽게 그냥 50g 답을 써서 내는 애들 참 많이 봅니다. 자, 볼게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D점에 용액 100g이다 그랬다고 문제에서. 용액이 주어지면 뭐라고요? 용매와 용질로 나누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나누는 작업이 제일 어려워서 그래요. D점은 온도 80도씨 용매가 100일 때 이 D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점은 온도가 80도씨에서 용매가 얼마 가지고 용매 100에 용질도 100g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D점은 원래 용해도 곡선상에는 용액으로 따지면 200g인데 용액으로 따지면 200g이에요. 그런데 뭘로 줬다고요? 100g만 줬다고요. 다시 용매 100일 때 용질도 100인 점이에요. 그럼 용액으로 따지면 200이에요. 그럼 D점의 용액은요. 용매와 용질이 100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용매와 용질의 비율은 1대1입니다. 그러면 원래 200인 수역인데 D점 100 안에는 1대1씩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용매가 50, 용질이 50. 여기가 제일 이해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용해도 곡선상에서 D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용매 100에 용질도 100이에요. 맞죠? 용질도. 그러면 이쪽에서 D점에서 용액은 전체 몇 g이에요? 100 플러스 100에서 200g이라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얼마를 줬다고요? D점에서의 용액 100만 줬다고요. 그럼 반으로 줄었다고요. 그럼 반 안에는
용매와 용질이 얼만큼 들어있을까를 따지려니까 곡선상에서 따지면 돼요. 용매 100이 들어있고요. 용질도 100이니까 용액 200g 안에는 용매 100, 용질 100이니까 둘이 1대1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D점에 200인 용액이지만 100으로 줄였으니까 100으로 줄였겠죠? 그 안에는 용매, 용질 1대1로 들어있어야 되니까 2분의 1씩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각각 50g으로 쪼개집니다. 이걸 찾아내야 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자, 세 번째, D점에서 B점으로 옮겨야 되죠. D점에서 B점으로 옮기려면 용해도 사이, 용매 100g이니까 용해도 그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죠. 용질 150g이 돼야 되고 80도씨에서 용매 D점은 100g, 용질은 지금 100이 들어있는 거죠. 같은 온도에서요. 그러면 자, D점에서 B점으로 옮기려면 100g 안에는 용매 100g 안에는 용질 150, 100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D점은 B점은 물을 50g으로 줄이면 용질 얼마 필요해요? 75g만 녹이면 포화가 되죠. 그죠? D점은 물 50g으로 줄여 놓으면 용질이 50g 들어있으니까 몇 g만 더 추가하면 돼요? 75g만 되면 되니까 25g만 추가하면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물에 대한 물질 X래요. X. 나타낸 것이다.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이거 오토과학에서 좀 잘라온 건데. 자, 온도가 높을수록 그죠? 용해도는 당연히 커지겠죠. 용해도는 커진다. 맞죠? 그 다음에 B를 20도씨로 냉각하면 B점을 20도씨로 냉각하면 포화곡선점으로 옮기네요. 불포화 용액이 된다? 아니, 틀렸죠. 그죠? 얘가 틀렸죠. 자, C도의 온도를 높이면 C점의 온도를 높이면 당연히 B점으로 가겠죠. 그죠? 불포화 용액이 된다. 이게 불포화 용액 맞죠? 자, D는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더 많이 녹아요. 가포화 상태니까 맞죠. 자, E는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돼요. 포화 용액보다 더 포화 용액의 이점이니까 이점보다는 더 많이 녹아 있는 상태죠. 자, E는 더 녹일 수 불포화 상태니까 더 녹일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상의 일부분 중은 오토과학을 복사한 거예요. 오토과학을 복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비상에서만 좀 제공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집 공식을 보고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과학 뒤에 보면 또 자세히 문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요. 벼락치기 시험 공부 시리즈는 계속해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수학하고 과학을 계속 만들어 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고등학교 지금 중3 예비과정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어서 걔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1 상부터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상에 수학과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영상으로 먼저 제작하고 나중에 수투에 뭐 고난이도 문제 푸는 거라든지 킬러 문제 푸는 법은 좀 더 추가해서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개념 파일을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1등급을 현재 달리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2등급에서 1등급을 가기 위한 그 마지막 개념 공부를 위해서 교과서 개념을 저는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가지고도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기라서 강의가 대부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 강의 길어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랍니다. 그래서 강의 길어져서 여러분 지루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을 줍니다.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